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해석이 좀 달라지면서 경착륙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긴축 의지가 재평가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세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17.5K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지금 3일 전에 우리 CPI 물가지수 발표되고 났는데 예상치보다 하이하는 수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반등 나오는 듯한 보였으나 어제 이제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다시 조정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크게 반등할 이제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알트코인들 또한 조금씩 빠지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항상 제가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기 꺼려하고 이 시장에서 떠나갈 때 여러분들은 지금 미리 와서 선점을 해서 미래에 이제 수익을 봐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조금씩 침착하게 대응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조금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떠나는 시장이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무서운 공포 시장 속에서도 우리 유일 전문가님과 함께한다면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유의 종목으로 선정된 웨이브와 카바와 같은 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부터 우리 알아볼까요? 1부에서는?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전에 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슈 같은 것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일단 정의가 이래요. 이제 법정화폐로 표시한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이제 안정된 암호화폐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말이 굉장히 복잡을 하죠. 이제 복잡하고 좀 이상한데 가치 안정 화폐라고도 불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냥 1달러랑 패깅된 이 화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만들려면 우리가 담보로 잡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공급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말이 어렵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1달러랑 1대1 패깅된 그냥 동등한 가치를 가진 이 코인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신데 맞습니다. 1달러랑 동등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 최근 들어서 이 1달러랑 동등한 가치가 되지 않고 디페이크 되면서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이제 코인 자체는 정의 자체는 일단은 1달러랑 1대1 패깅이 되어 있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나 미국 달러, 유로화 등 법정 화폐에 1달러 정도의 가치를 패깅을 시키는 것이 보통 1코인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이렇게 좀 먼저 정의를 조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달러에 패깅을 시키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연동을 해놓은 건가요, 코인을? 일단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네. 데 있어서 일단 목표가 있을 거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기존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변동폭이 커요.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공통적인 목표로 따지자면 그냥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뭔가 한 가지 이제 고정되어 있는 달러와 같은 이 기축통화가 되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우리 코인 시장 자체가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거래소별로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테이블 코인에 몇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명한 테더도 있겠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네. 이 3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테더 그리고 USDC, 루나 이제
루나의 테라 이렇게 네. 3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는데 음. 그 이제 루나 테라 사건 이후로 이제 테라가 몰락하면서 테라는 빠지게 되고 그 자리에 이제 바이낸스 USD라고 이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테더, USDC 그리고 바이낸스 USD까지 이렇게 지금 3대 스테이블 코인이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점유율이 높고 좀 많이 유통되는 거는 테더고 두 번째는 이제 USDC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이 서클 이 코인이 가장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네, 스테이블 코인 가장 유명한 우리 테라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테더 그리고 USDC 이렇게 세 개가 3대장 코인이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조금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담보 방식 또 알고리즘 방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담보 방식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만큼 1대1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하는 방식이고요. 알고리즘 방식은 담보 없이 설계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1대1 가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두 가지를 좀 섞은 담보 알고리즘 형태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스테이블 코인 달러에 패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패깅이 되나요? 예, 방금 앵커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총 보면 두 가지가 아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법정 화폐 우리가 뭐 달러나 다른 이런 자산, 기축통화의 자산을 예치하고 그만큼의 이제 가치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네. 우리가 뭐 100달러를 맡겼다. 그러면은 이 100달러 가치에 이제 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중앙화형 이제 패깅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산 담보형인데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에 보면은 이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코인들이 있어요. 뭐 누구나 알다시피 뭐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등등 이런 좀 시가총액이 무거운 네. 안전한 코인들을 담보로 예치하고 그때 당시의 가격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하는 이 자산 담보형 또 방식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알고리즘식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뭐 루나랑 테라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이제 네. 서로 이제 알고리즘이 되어주면서 서로의 가치를 이제 시소처럼 균형을 네. 잡아주는 그런 알고리즘 형식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패깅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패깅 방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화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자산 담보형, 세 번째로는 알고리즘ik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세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천천히 좀 설명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실 알고리즘 코인 뭐 이렇게 뭐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루나 사태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이제 테더도 살짝 무너졌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테더 사건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전에도 네. 이제 루나 테라가 나오기 이전에 이 테더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네. 근데 나왔는데 예전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먼저는 이제 테라 지갑에서 이 해킹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보용으로 예치했을 때 우리가 100달러를 예치를 하면은 그 100달러만큼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그 담보 금보다 더 많은 테더가 이제 발행이 됐었다라는 네. 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지? 우리는 분명히 100달러만큼의 테더를 예치를 했는데 네. 왜 100달러가 아닌 더 많은 미국의 네. 달러와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가치의 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었다. 그런 이슈화로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면서 네. 순식간에 이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아, 뻔했으나 네. 지금도 어떻게 그런 이슈화를 잘 덮고 스테이블 코인 이제 1위로서 잘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담보금이나 뭔가 제대로 된 준비금이 제대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테더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테더 사건을 봤을 때 사실 이런 담보에 관한 이런 자금이 지금 부족하게 있었다 아니면 패깅이 좀 깨졌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테더는 아무래도 90% 가까운 좀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이 있었고 좀 빵빵한 좀 어떻게 보면 준비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테더 사건이 있었지만 다시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루나와는 좀 다르게 보여지는데 루나는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테더가 대표적으로 이제 준비 담보금을 예치하고 그만큼 발행하는 이제 스테이블 네네. 코인이라면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루나와 이제 루나라는 코인이 있고 테라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테라 루나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음. 이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 달러와 같은 이 자금인데 이 자금을 이제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예치를 하면은 네. 연이자 19.5%를 주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테라 정말 난 달러를 맡겼는데 연이자를 20%를 준다고? 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왜 은행에 가서 예금을 맡기고 예적금 그죠. 하고 그럴 필요가 그죠. 없다. 이게 네. 테라만 맡겨서 연이자 20% 육박하는 이런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몰리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되는 일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주고 그리고 심지어 원금 보장까지 해준다니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제 의구심이 들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점점점 이랬다가 이제 다른 이제 암호화폐 내부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루나 테라에 대해서 막 한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테라에 대한 다른 이제 뭐 테더나 서클 같은 경우는 담보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얘는 루나와 테라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네.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테라의 가치가 만약에 1달러가 돼야 되는데 네. 수요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20%라는 이자를 주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수요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라라는 가치가 이제 1달러라고 폐기돼야 되는데 1.1달러, 1.2달러가 된다라고 네. 하면은 이 가치를 다시 1달러로 이제 내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테라의 이제 발행량을 늘리는 거예요. 공급량을 늘리게 그죠.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치가 낮아지겠죠. 네. 대신에 그 공급량을 늘린 만큼 이 루나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를 이제 디탱해주는 역할이 되었었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네. 이제 테라에 대해서 이제 패깅이 조금씩 깨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함을 느끼게 된 거죠. 테라를 난 예측을 해놨는데 이거 1달러가 아닌 0.9달러, 0.8달러 조금씩 내려오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네 뭐 우리에게 돈 줄 준비금 제대로 있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거기 재단 측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사실 루나의 권대영 대표가 네. 5만 개의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네.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루나와 테라 생태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걸 막는 자금으로 쓰겠다. 여러분들에게 줄 돈은 충분히 있어요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자금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갑자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그냥 스테이킹을 연락을 하면서 네. 라고 폐지가 되면서 많은 양의 테라가 갑자기 대폭나게 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테라의 이제 가치가 내려지면은 그 가치를 올리려면은 테라의 공급량을 엄청나게 줄여야 돼요. 대신에 네. 루나의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럼 대신에 루나의 가치가 또 낮아지겠죠. 서로가 서로의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가치가 내려나면서 이제 뱅크런 사태가 됐고 거의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되게 막심했다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루나 사건 정리를 해보자면 테라가 이제 패깅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앵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좀 사서 이제 예치를 해놓는다면 연이자가 보통은 20% 넘는 그 정도의 어떤 것을 좀 보장을 한다, 이자를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좀 홍보를 했었고 따라서 좀 수요가 높아져서 테라가 원래 1달러에 패깅이 돼야 됐던 것이 1.1, 1.2달러에 패깅이 되면서 테라의 발행량을 좀 높여서 가치를 떨어뜨리고 또 루나의 공급량을 줄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라조차 1달러 패깅이 깨지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고 투자자분들의 공포심이 좀 조성이 되자 준비금 지급 증명에 대해서 좀 요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 권도영 대표는 마땅한 그런 준비금이 없었다라는 것이 좀 이 사건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권도영 대표 뭐 세르비아에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 안 잡혔죠. 사실 네. FTX 대표는 바하마에서 잡혔는데 왜 권도영 대표는 좀 잡기 어려운가요? 저도 그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뭐 의구심 들곤 한데 근데 이제 한 2개월 전인가 그때 네. 권대웅 대표가 이제 검찰 전 세계 검찰, 경찰, 뭐 변호사, 검사들 다 모아놓고 네. 자기가 이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자기가 해명할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으로 전해지고 네. 있는데 도대체 이 권도영 대표의 의도는 뭐였을까? 정말 권도영 대표의 의도대로 이 희대의 사기극이었나? 아니면 정말 네. 내부 소행이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건이 네네.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권도영 대표의 의도적인 그런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좀 개인적인 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규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은 뭐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 사용처가 뚜렷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네. 1달러랑 이제 1대1 패깅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변형되어서 이 달러 말고도 유로화랑 1대1 패깅된 가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고 있고 네. 이 금과 1대1로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전 세계의 화폐들이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에서 나오면은 이 직접적으로 현금을 쓰기보다도 이제는 디지털화돼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사람들이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지금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보면 우리의 가치만 보장이 된다면 정말 담보형으로서 제대로 가치만 보장이 된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가 뭐 송금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할 거고 네. 수수료 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루나 사건 이후에 뭐 트론에서도 그렇고 웨이브, 뭐 카바 등등 여러 이제 코인 재단에서 계속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너도 나도 막 스테이블 코인을 막 발행했는데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수익을 많은 사람들의 수요들을 끌어올려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이제 수요들을 이끄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담보금을 받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주고 그거는 이제 디파이 시스템에서 또 작용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건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뭐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제가 4가지로 나눠서 이제 가져가 왔는데 이제 릴리오 USD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토큰화 플랫폼에서 이제 부동산에서 요즘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각 투자라는 걸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 맞아요. 부동산을 건물을 우리가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이제 부동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데 여기서 이제 NFT화를 해갖고 이 부동산을 조각조각 쪼개갖고 거기다가 NFT 기술을 입혀서 토큰화를 만들어서 우리 너도 나도 이제 부동산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제 거기에 쓰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릴리오 USD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토큰화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드는 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초로 규제가 나오는 코인이에요. 아무래도 네. 그 전에는 이 우리가 탈중앙화 금융이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규제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뭐 규제를 만든다 안 만든다 뭐 어떻게 한다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명확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추후 미래에 언젠가는 이제 규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죄송합니다. 캐나다에서 최초로 규제를 완전히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네리움이라는 이제 코인인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로화 디지털 영국 파운드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이 코인과 이제 코인 거래소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시키는 그 코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멜드 골드라는 이제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은 이제 금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주는 기존에는 우리가 달러나 법정화폐로 담보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요거는 금의 가치만큼 발행을 해주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현재 뭐 유로화나 금에다가 패깅을 시켜서 코인을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사용처 4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릴리오 USD라고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저번에 유일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조각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프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최초로 규제가 좀 준수된 코인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네리움, 유로화와 파운드에 좀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멜드골드라는 금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코인이 이젠 달러에만 패깅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패깅이 되면서 좀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이렇게 담보형으로 코인이 이용이 되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수익성과 아무래도 수요도가 좀 높아지는 쪽으로 이끌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좋은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완벽하게 좀 이점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 점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네. 오늘 10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완벽한 금융 독립성이에요. 네, 완벽한 금융 독립성이라 뭐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이제 규제 없이 이 스테이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금융의 자유를 좀 제공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장점 중에 탈중앙화 금융이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규제가 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좀 껄끄러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누구나 좀 편하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는 이제 자주적인 화폐 발행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담보금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면 그만큼의 가치로 화폐 발행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들이 있고 공급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대 발행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치금 담보금을 맡게 된다면 그만큼의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 수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나 사건에서 이제 앵커 프로토콜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이자를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1달러랑 가치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은행 예적금 이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디파이 시장과 스테이킹 서비스에서도 이 달러와 1대1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면은 연이자 뭐 4%, 5% 내외로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굳이 우리가 은행 가서 이 돈을 맡기고 예적금을 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할 수 있는데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예금을 들려면 우리가 뭐 1년 만기를 다 채워야 뭐 이자를 받고 2년 만기를 채워야 뭐 이자를 받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예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만큼 중간에 연락을 해서 21일 뒤에 바로 이자 보상까지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반면에 이제 뭐 단점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좀 잘 살펴보시면 할 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가지, 10가지 중에 3가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벽한 금융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 아직 뭐 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카드도 없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규제가 없이 좀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겠고 금융의 자유를 좀 풀어주는 탈중앙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주적인 화폐 발행인데요. 사실 담보금만 있다면 언제든지 발행이 가능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정해진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화폐 발행을 담보금만 좀 준비가 돼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루나가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를 좀 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예치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디파이 쪽이나 스테이킹을 한다면 우리가 예치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연이자가 4%에서 5% 정도 주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우리 은행에 맡기는 것은 세금이 붙겠지만 여기서는 세금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우리가 변동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변동성 속에 또 우리가 안정감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1달러랑 뭐 패깅 되어 있는 아까 말한 3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패깅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1달러의 가치를 잘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 속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중간에 뭐 현금화를 하거나 이 코인 시장에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뭐 중간에 관망하는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고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달러나 이런 유로화나 그런 것들로 이제 코인을 구입하기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높은 시장 속에서 안전하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옮겨서 예치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겠죠. 다섯 번째로 더 편리하고 빠르며 저렴한 송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은행 가서 송금을 진행할 때 뭐 은행 점검 시간도 있고 뭐 속도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뭐 굉장히 불편한 면도 있어요. 지금 사실 뭐 굉장히 지금도 뭐 편리하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송금을 하게 된다면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엄청나게 빠르다. 우리가 상대방의 이제 주소만 알고 있다면 바로바로 이제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언제나 사용 가능한 서비스죠.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그때 바로 송금하고 내 지갑 주소로 이 코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제약이 있어서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 요것도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3가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죠. 변동성 속에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코인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가격적으로 많은 플럭추에이션이 좀 일어나는데 관망 포지션으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스테이블의 안정함, 스테이블이 어떤 것에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속의 안정성을 좀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더 편리하고 빠른 송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행에서는 뭐 송금을 할 때 점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수수료나 또 속도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더 좀 발전되면서 더 빠르고 좀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언제나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나 원하실 때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일곱 번째 거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편리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네. 뭐 구매를 하게 되려면 현금을 이제 계좌를 이체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코인을 구매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빠르게 이제 다른 코인들 투자하는데도 용이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또 현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각 현금화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뭐 다른 이상한 뭐 코인 재단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좀 1대1 패깅이 잘 되지 않고 불안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금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대 좀 안전한 그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는 빠르게 우리가 현금 거래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이것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하나의 장점이죠. 우리 검영 시스템을 넘어서는 투명성이죠. 보통 현금 거래 우리가 지폐로 이제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이 트랜잭션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다.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어디서 자금이 이동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파이인데 디파이 생태계에서 제가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간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도 하고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뭐 이자도 받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쓰이는 게 이제 기축통화로서 쓰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함으로써 우리가 더 스테이킹 서비스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 변동성이 있어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편리한 암호화폐 사용, 우리가 현금 간 거래를 할 때 빠르게 좀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장점으로 볼 수 있겠고 또 투명성입니다. 우리가 지폐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다 추적을 할 수가 없겠는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좀 투명하게 모든 거래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디파이 시스템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다면 우리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장점이 많은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알아봤는데 확실히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아직 이제 규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인해서 그 전에 말했던 이제 루나와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거고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런 문제가 있겠죠. 뱅크런 사태가 있을 네. 수 있겠는데 기존의 루나 테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패깅이 깨지면서 가치가 하락하면서 나온 이제 뱅크런 사태라면 반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갑자기 1달러가 아닌 2달러, 3달러가 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갑자기 매도를 하고 싶겠죠. 네. 내가 가진 코인 나는 분명히 1달러를 예치했는데 이게 2달러, 3달러가 됐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매도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매도 물량을 물리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1대1 패깅이 순식간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로 네. 인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패깅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야 될 텐데 이게 패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혹은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장점이 한 10가지나 되는 정도로 많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1달러에서 2달러나 3달러로 올랐을 때 좀 매도하고 싶은 세력들이 많아지겠고 순식간에 이렇게 매도 압력이 좀 발생이 된다면 디패깅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코인런 사태까지 좀 일어날 수 있다. 뱅크런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현금을 바로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의 문제점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이제 폭등 문제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이제 수요도가 막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네. 이런 경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치가 매우 높게 되면은 엄청난 폭등이 이루어지면서 이 생태계, 디파이 시스템 생태계가 완전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난 분명히 암호화폐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가진 암호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좀 생태계를 유지하는 이제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은 이런 폭등 문제도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에 아무래도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 이제 우리가 장점을 다 살려야 돼요. 우리가 뭐 안정성도 생겨야 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 탈중앙화 식인 이제 이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장점을 다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세 가지 문제가 이제 엉켜서 한 가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안전하게 한다면 좋겠지만 안전하게 한다면 이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이고 또 효율성을 따지려고 하다 보면 이 탈중앙화식에서 뭔가 중앙화적으로 누군가가 개입하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단점들도 많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이 코인 재단 측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이제 SEC와 리플에서도 계속 승소를 싸우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세금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아직까지도 좀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점차 문제점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장점들을 살리고 문제점들을 조금씩 줄여간다면 우리가 추후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테이블 코인 폭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도가 만약에 높아진다면 생태계가 좀 교란이 될 수도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내가 현재 가진 코인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서 화폐가 가치에 대한 것이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트릴레마라고 하는 안정성과 탈중앙화, 효율성 이 세 가지를 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중에는 좀 엉켜서 한 가지가 좀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도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장단점이 좀 뚜렷하지만 이런 것들 보완해 간다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 업비트에서도 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웨이브가 유의 종목이 되었고 지금 현재 카바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니어 프로토콜도 있겠고 하이브 이런 식으로 몇 개들의 알고리즘 형태의 코인들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네. 최근에 많은 악재들이 많았어요. FTX 사건도 있었고 지금 위믹스까지도 상장 폐지가 되면서 좀 네. 국내 시장에서도 좀 굉장히 뒤숭숭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 이제 카바 코인 같은 경우는 유의 종목 지정된 지가 좀 됐죠. 이제 어제가 유의 지정 기간 마지막 날이었는데 좀 더 연장이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의 기간이 연장이 됐고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USDN이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웨이브랑 연동이 되는 시스템인데 이 USDN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패깅이 심하게 지금 깨진 상태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됐지만 최근에 패깅이 깨진 것이 아닌 몇 네. 달 전부터 패깅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조금씩 깨지면서 네. 지금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는데 이런 카바 코인 그리고 웨이브 그리고 하나 가지 유의 지정 안 된 코인인데 트론도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시스템식의 스테이블 코인 이런 전에 이제 루나 사태로 인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코인의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들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고 웬만하면 저는 웨이브, 카바, 트론 이런 코인들에게는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정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잘 패깅이 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잘 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된 웨이브도 있겠고 지금 카바는 2주 정도 유예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상황 유일님과 같이 짚어보시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좀 위험한 종목들 웨이브나 카바, 트론 같은 경우는 좀 매매를 피하시라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1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